네, 안녕하십니까. 지성호입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이제 감사합니다. 저는 제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제 고향은 북한의 함경북도 회령시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탄강촌이 저희 고향입니다. 참 이제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놀라움은 저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 주민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어렸을 때의 삶, 또 북한에서의 많은 삶을 이제 알고 있는 이제 북한 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북한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이제 현실이 만들어졌음에 놀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소문도 많이 났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이제 국민들이 뽑아준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원 선서에 있습니다. 정말 평화적 통일 이룩하는 그 밑거름까지 돼야 된다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24년 정도의 그 북한에서의 삶을 이제 살았는데 원턴 원치 않던 저는 이제 북한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도 이제 따뜻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면 인간으로서 이제 겪기 힘들었던 수많은 고통들을 겪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 살아남은 것이 이제 기적이다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제가 국회의원까지 되었을까? 이제 북한 주민들은 그런 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24년 동안의 그 삶 속에서 수많은 목숨을 걸어야 했던 상황들이 있습니다. 정말 때로는 이제 팔 다리를 잃는 그런 이제 고통을 겪기도 했었고, 두만강을 넘나들면서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한 상황도 있었고,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눈 뜰 힘이 없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제 북한이 어떨까? 지금의 북한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또한 들려오는 소문도 그런 이제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최근 들어서 북한에 제2의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어려움이 있다. 또 아사자가 속출하기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기도 하고, 또한 과거 이제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남한 드라마라든가 영화를 몰래 보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개 처형을 한다. 또 내지는 이제 감옥으로 이제 보낸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북한 사람들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궁금하고 세상을 알고 싶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 행복하고, 그리고 새 옷을 입으면 기쁜 것은 북한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도 많이 하게 되고, 자유에 대한 갈망도 더 크고, 제가 살던 그 탄강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사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10대 유년기에 많은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제 죽어갔을까? 단지 자유가 없어서일까? 북한 전체가 어찌 보면 큰 감옥과 같이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자국 내에서도 이동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에 대한 대가로 식량 배급이라고 하는 그 장치를 이제 만들어 놓고, 식량을 주었다 안 줬다 사람들을 이제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크게는 북한 정권 이제 우상화, 북한의 주체 사상, 수령에 대한 맹신적인 충성을 이제 강요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선당 후사의 정신을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당은 우리하고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충성을 이제 강요하고, 충성을 하지 않으면 수용소로 이제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당의 최고 지도자는 이제 신이고, 신을 위해서 삶도 이제 살아야 되고, 후대도 이제 나아야 되면 모든 것이 그 시스템에 이제 맞춰서만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 또한 이제 북한에서 그 당시 사상 교육 자체가 아사로 굶어 죽더라도 나가서 일할 것을 강요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정말 착한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이제 아사했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 그 당시에 북한은 북한의 가장 이제 충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잃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로 당원들이 이제 굶어 죽었고, 굶더라도 나가서 일하라는 그 이야기를 따른 사람들이 굶어 죽었죠. 사회주의를 이제 강조하고, 그리고 사적인 개인 이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이제 북한인데, 그 당시에도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자본주의 요소, 자영업과 같은 몰래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굶어 죽지 않고 이제 살아남았죠. 북한이 지금 시장이 이제 모든 주민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큰 수단으로 발전하게 됐는데, 그 시스템이 안정이 되기 시작한 것도 그 당시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가를 따라가면 굶어 죽고, 내 개인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나의 것을 이제 취하는 것은 살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인식이 마련됐던 것도 그 당시인데, 저희 아버지도 북한이 당원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일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오로지 우리 가정의 이제 고통으로 이제 다가왔고, 일한 것에 대한 대가도 이제 받지 못하면서 출근하다 보니까 가족들은 굶게 되었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를 이제 출근시켜야 되고 하니까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봄철에 지금 쑥캐러도 다녔었고, 냉이 뿌리 캐러도 다녔었고, 나무 껍질을 벗겨서 이제 먹기도 하고, 정말 인간이 먹을 음식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제 먹어야 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함께 사시던 할머니도 이제 굶어서 이제 돌아가셨고, 제 나이가 그때 이제 13살 이 당시였는데, 그것을 눈뜨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유년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이제 죽음의 이제 문턱을 넘나들었지만 배고픈 만큼 이제 힘들었던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2kg의 옥수수 가루를 식량 배급으로 줬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대가로 계속 줘야 되는 것인데, 아사자 이제 가족에 주는 이제 식량 배급이 되었던 것이죠.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 식량 배급을 이제 타려고 아버지는 이제 집 밖으로 문을 열고 나섰고, 제사에 써야 되는 그 음식보다는 지금 우리가 빨리 먹고 살아야 된다는 현실들이 행동으로 이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참 지금 보면 너무나도 잔인하지만 인간의 한계가 그렇게 이제 만든다는 그 생각을 지금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의정 활동을 하면서 여기 2층에 있는 구내식당 밥을 먹을 때면 채소 반찬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먹다 보면 이제 갑작스럽게 북한 생각이 나는데, 밥 토종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먹는 일반적인 쌀밥이 서울에서 이제 1시간도 안 되는 거리, 저희 의원실에서 바라보이는 저희 파주 넘어서 개성, 그쪽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는 명절날에도 이제 먹기 힘든 음식, 생일날에도 이제 먹을 수 없는 쌀밥이라는 것에 이제 눈물이 날 때가 있고, 저 역시도 이제 그랬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이제 마음 아프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저는 속으로 다짐을 합니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는데, 저 사람들도 빨리 자유를 찾아야 되겠는데, 우리 사회가 통일에 대한 공감대, 또 북한의 인권에 대한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 혼자서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목숨을 넘나드는 과정을 이제 겪었던 것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달리는 열차에서 석탄을 훔치는 일을 했습니다. 학교를 갈 수가 없었고, 그것을 한다고 해서 많은 식량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등이 벗겨지면서 그 돌덩어리 같은 탄을 메고 아파트 이제 4층, 5층을 이제 오르내리면서 팔면 몇백 그램의 옥수수 가루를 살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저는 모든 것을 이제 다 바쳤고, 이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이제 영양실조가 걸려 있다 보니까 정말 그 석탄자루 그 바구니 그 무게가 그렇게 좀 무거웠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짓누르는 그 고통과 그 힘든 상황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국제사회가 좀 알아줬으면 하는 어렸을 때 그런 바람으로 이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에 살 줄은 그 당시에는 몰랐죠. 살 수 있을지 죽게 될지도 이제 모르는 그 상황이었으니까요. 그 석탄이 이제 씻겨져 올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의 이제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가 있었기 때문이고, 수감된 사람들이 죽든 살든 이제 그 관여치 않고 정말 인권 유린을 당하면서 석탄을 캐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석탄들이 이제 이동되는 과정에 또 훔치어서 먹는 일을 이제 제가 했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차에서 매달려서 석탄을 훔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고, 또 때로는 군인들이 이제 눈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잡히면 매를 맞는데, 대한민국에서 느끼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환경권도 이야기하고 동물권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인격을 이제 가진 인간이 정말 동물보다 더한 학대를 받는다. 이제 그 석탄을 훔쳤다는 이유로 이제 군인들의 이제 매를 맞는다. 달리는 열차에서 떨어뜨려 버린다. 정말 이제 어린아이, 영유아들, 이제 10대 정말 그런 아이들을 총 개머리로 때려서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이제 자녀이고, 정말 그 배고픈 어린 아이들에 이제 불과한 것인데, 북한은 그런 인정사정이라는 것을 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그건 당연한 것으로 느꼈고, 세상이 그렇게 이제 돌아갔었습니다. 지금 보면 너무 이제 분노가 이제 치미는데, 1996년도입니다. 그 3월 달이면 제가 살던 곳이 이제 러시아 접경하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더욱 이제 춥습니다. 밤에 영하의 날씨인데, 그 열차에서 석탄을 훔치다가 이제 떨어졌습니다. 제가 눈을 떴을 때는 이제 60톤 화물 열차들이 제 위를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소리가 이제 엄청난 그 소음이었죠. 그리고 이제 눈을 떠보니까 이제 제 왼쪽 다리가 철로 위에 이제 놓여져 있는데, 이제 절단이 되어가지고 뼈 조각이 흩어져 있고 살점들이 흩어져 있고 피가 이제 나는데, 그 피비린내가 이제 막 너무 이제
했던 이제 그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도 그 아픈 그 고통이었는데 지금 지옥과 같다고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사는 동네 지옥이 있다면 나는 그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다리가 잘려진 것은 물론이고 날씨가 영하의 날씨다 보니까 그 잘려진 그 상처의 부위로 이제 들어오는 그 냉기가 찢어지는 듯한 그 고통이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14살이었는데 정말 이제 부모님을 부르고 동생을 부르고 나를 살려달라고. 근데 이제 잔인한 그 북한 사회에서는 저와 함께 석탄을 훔치러 갔던 사람들이 저를 다 두고 자기가 이제 부려운 석탄 자루로 뛰어갔지 저를 그 피를 지혈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는 그 몸으로 이제 그 피를 막아보려고 했지만 왼쪽 손가락도 세 손가락이 절단되어 가지고 그냥 손이 자체가 이제 없어졌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고, 거기로 이제 피가 이제 쏟아져 나오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피비린내가 목 안으로 해가지고 올라오는데 그는 이제 참을 수가 이제 없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철도 관계자의 도움으로 해가지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는 이제 그 상황을 보고 정말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이제 그날 이제 여동생이 함께 저희 그 일을 도와서 내려왔었는데, 또 12살 여동생이 함께 이제 다니던 그 오빠가 팔 다리가 이제 다 잘려가지고 피 범벅이 됐다는 그 사실 얼마나 그 끔찍했겠습니까?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이제 수술장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수술장에 이제 들어가서 나오기까지는 3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근데 더욱 이제 힘든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마취도 없고 수혈도 없는 상황에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이제 힘들었는데, 수술 때 이제 누워서 이제 수술을 하던 그 기억들이 이제 납니다. 벽면에 이제 수술 도구들이 종류대로 이제 놓여져 있는데, 수술 도구를 꺼내서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간호사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의사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수술용 이제 메스를 갖다가 살을 이제 베어내고 톱으로 이제 뼈를 썰어내고, 그리고 이제 썰어낸 그 뼈를 줄칼로 이제 그 다듬고, 그리고 이제 이제 바늘로 끼워 매고, 이 3시간 반 동안의 그 고통은 정말 정신을 잃었다 깼다를 이제 반복하게 만들었고, 급기야는 이제 그 살려달라고 고함 지를 수 있는 힘도 이제 남아있지 않을 정도의 그런 이제 상황이었고, 마지막에는 그냥 나를 그냥 죽이세요. 정말 이런 마음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힘도 없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3시간 반 동안 수술을 마치고 나오니까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정신을 잃고 쓰러져 계시고,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고, 그 이야기를 듣고 밤에 이제 저희 아버지는 쇠물을 이제 녹여서 이제 그 철로 이제 부품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그날 밤도 이제 아버지가 공장에 끌려나가다 보니까 식량도 못 받으면서 끌려나가다 보니까 제가 그 일을 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병원으로 이제 찾아왔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 손에다 이제 의사들이 건네주는 것은 잘린 그 아들의 그 다리와 수술용 그 폐기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이제 갖다가 묻으라고 봉투에 담아서 주는 겁니다. 어느 아버지가 돼가지고 하루아침에 자기 장남이 잘려진 그 피범벅이 된 살점을 이제 받고 충격을 안 받을 아버지가 어디 있겠고, 그리고 북한 주민들도 아무리 정말 노예처럼 살고 노예처럼 산다고 이야기하지 못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상황은 누구나 이제 입을 열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 기억이 납니다. 하시던 말씀이, 내가 충성했던 우리 노동당이 내 아들을 지켜주지 않았다고.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알게 된 현실이지만 몇 명의 이제 그 독재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주민 모두를 노예처럼 이제 도구화해가지고 사용했다는 것도 현실이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다리를 이제 묻으려고, 제가 살던 그 회령시의 그 뒷산 이제 오산덕이라고 있는데, 묻으려고 땅을 파고 해도 땅이 파지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이 얼어가지고 이제 녹질 않았으니까. 한 달이 이제 지나서 그것을 이제 묻었다고 아버지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후에도 이제 마취제도 없고 정말 이제 항생제도 없는 상황에서 병원에서는 그나마 이제 그 환자들에게 주는 이제 밀가루 이제 그 죽도 이제 줄 상황이 안 되니까 그냥 퇴원시켰는데, 집으로 돌아와서 급기야 다리가 이제 썩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항생제를 맞지 못하니까 염증이 고름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안에서 뼈 조각이 이제 나오고, 수술도 이제 위생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그게 막 이제 가지청 같은 것도 나오고 해서 이제 사람들은 이야기했죠. 아무래도 쟤는 죽을 수밖에 없다. 수혈을 못 받은 것도 있지만 뼈가 이제 골수면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의사들도 이제 치료도 안 해주고,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만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저를 이제 니어커에 끌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이제 소독약도 이제 바르고 하는데, 병원이라는 그것도 이제 미처 없으니까 동생들이 나가서 이제 송진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 송진을 붙여서 될 문제도 아닌데, 또 누름나무 껍질을 벗겨다가 그것으로 해가지고 민간 치료로 해가지고 고쳐질 이제 병이 아닌데 그렇게 이제 하고,
석탄을 팔아서 아버지가 자식들, 동생들이 이제 풀을 이제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짐에도 불구하고 옥수수 살 수 있는 그 돈을 모아서 그 항생제를 사가지고 조금 맞으면 좀 나아졌다가 심해졌다를 반복하면서 그 여름에 환경이 안 좋은 북한 땅에 막 파리들이 들끓는 그런 환경에서 구더기가 쓸까봐 밤에 잠도 못 자면서 그 다리를 이제 보호해야 된다고 그런 이제 환경을 이제 경험하면서 7개월 만에 이제 다리가 이제 다 나았는데 결국은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불구자요, 손가락질 받는 대상이요, 나에게 없었던 그 별명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북한은 장애인이면 상강을 찍어서 이제 별명을 만들어주죠. 사회가 이렇게 발전되지 못하고 하다 보니 통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분통이 터졌고 학교로 갈 수 없다는, 이제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는 그것이 때로는 아버지에게 이제 푸념으로 이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노동당에 충성했던 대가로 지금 내가 이렇게 됐다고, 나의 미래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고. 결국은 이제 아버지가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이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고, 더욱이 슬펐던 것은 제가 달리는 열차에 그 석탄 열차 이제 밖에 저 멀리서만 봐도 막 소름이 돋는데 그 60톤 화물 열차들이 제 팔 다리를 이제 잘렸으니까, 그 고통을 겪었으니까, 얼마만큼 힘든지 제가 아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제 그 화물 열차 그 주변에 가고 싶지도 않은데 팔 다리가 다 나온 다음에도 무엇인가 모두가 움직여도 굶어 죽는 그 세상에서 뭐 팔다리 대한민국에 와서 중증장애 2급, 지체장애 2급을 이제 받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으로 이제 목발을 의지해가지고 뭔가 이제 해야 되는데 배운 게 정말 도둑질이라고. 그 화물열차에 다시 나가는 내 모습, 그 전에는 이제 팔다리라도 있이 그 화물열차에 매달렸는데 팔다리도 없이 그 화물열차에 매달려서 석탄을 훔치겠다고 올라가는 그 내 모습을 보면서 왜 나는 사는가? 왜 죽지 않고 나는 이제 살아남아서 이 고통을 겪는가? 어떻게 평생 이렇게 이제 살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도 있었고, 더욱이 드는 질문은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나라들도 많은데 왜 우리들이 죽어가는 이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왜 우리 정권이 바뀌게 외부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왜 도와주지 않는가?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2004년도가 이제 되었는데 저희가 살던 그 탄광촌에도 많은 소문들이 이제 오고 가고, 몰래 뭐 남한 드라마 영화 보는 사람도 있으면 몰래 뭐 자유아시아 방송이라든가 미국의 소리 방송, 뭐 극동방송 같은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몰래 생겨나고 시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막 이제 그 소문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 그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미국에서 북한 인권법을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인권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몰랐고, 정말 이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면서도 그냥 이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싶었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이야기해줬고 미국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이제 국회의원이 된 이제 지성호로서는 그때 미국이 아닌 우리의 가장 이제 정말 동족인 대한민국 국회가 먼저 했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감사했을까? 북한 주민들은 얼마나 이제 눈물을 흘렸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2016년에 와서야 이제 북한 인권법을 이제 만들었지만, 그 당시 북한 주민들에게 미국이 이렇게 진행한다는 건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훔쳤던 이제 석탄, 그 석탄을 캐는 곳이 이제 20여 정치범 수용소였었는데 바로 우리 앞마을이었고, 뭐 전기 철책이 있고, 북한은 새까만 암흑 나라여도 몇 겹의 철책에 3,300 고압이 이제 흐르죠. 수감자들이 이제 가다가 전기에 튀어서 죽게끔 이제 만드니까. 근데 그 수용 시설이 있다는 것을 이제 미국이 안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어렸을 때 제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북한을 내려다보고 있고 북한 정권이 나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것이 충격이었고, 그나마 우리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런 이제 꿈을 꿔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더 궁금해서 세상 밖으로 나가기도 했었고, 그 목발을 짚고 중국으로 넘어가 가지고 중국 가서 이제 종교시설, 교회를 가보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저에게 정말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팔다리 없는 나를, 우리 부모도 정말 이제 시간이 없고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 이제 애정을 표현해주지 못하는 그런 사랑을 준다는 것이 놀랍고, 그리고 인간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그리고 불쌍한 사람을 사랑해주는 것이 이제 세상,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굉장히 충격이었고, 또 그리고 교회가 있다는 것도 이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우리 북한에는 이런 교회가 없을까 생각했었지만, 그때 이제 들었던 생각은 우리 그 학교에서 배웠던
초등학교부터 배웠던 종교는 아편이고 인간의 이성을 말살시키는 곳이라고 배웠는데 그 세상 밖으로 나와 보니까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독재자를 신으로 이제 모셨고 그렇게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런 비피하게 살고 있고 굶어 죽고 있고 이제 한두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다 부속품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알게 되었고, 사람들이 이제 독재자라고 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용기야, 그런 자유, 이런 세상도 있다는 것이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제 그때 이제 정말 쌀밥도 이제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고, 그들은 이야기했죠. 북한으로 다시 나가지 말고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으로 가라고.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도 대한민국 가서 일하고 돈 벌어서 중국에다 초가집을 다 털고 새 집을 짓고 기아집을 쓰고 사는, 북쪽이 아닌 그 남쪽은 그렇게 잘 살고 대통령을 욕해도 그 누가 뭘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있다고. 그런데 제가 그때 선뜻 결심 내리지 못했던 것은 그 모두가 죽어가는 세상, 정말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가면서 빵을 사가지고 자녀 입에다 넣어주지 않고 아버지가 혼자 먹고 자녀가 이제 먹고 싶어서 쫓아가는 인간의 이성을 그렇게 잃어가는 그런 세상에 살면서, 그런 이제 현실 속에서 나를 굶겨 죽이지 않은 아버지, 그리고 저희 어머니, 그리고 우리 가족들, 내가 갚아도 갚지 못할 환경 속에서는 받았던 그 감사함을 쌀밥으로라도 내가 한번 이제 대접하고 싶어서 북한으로 다시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몇 킬로그램의 쌀을 이제 등에다 지고 또 목발을 짚고 두만강을 건너서 이제 북한으로 이제 넘어가가지고 정말 쌀밥을 이제 끓여서 이제 대접하려고, 그런 상황에서 경찰들에게 이제 체포당하게 되었고, 경찰들은 뭐 신발 신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중국에서 그 불구자가, 그 장애인이 그 등에다 지고 온 그 짐을 다 빼앗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 넘어왔다고 끌고 가가지고 이제 고문을 하는데, 한 달에 한 팔 가지고 또 도망간다고 그 내 있는 그 목발을 빼앗아가고 짓밟고 정말 때리고, 정말 더 이제 굴욕적인 것은 너 같은 병신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이제 공화국의 수치라고, 중국 땅으로 넘어가 구걸한 것은 수치라고, 우리 수령이 김정일이가 그렇게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천국을 만들어줬는데 배신자라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이제 세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맞으면서 내 속에 자아는 이제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나쁜 놈들은 네 놈들이고 독재자는 김정일이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당신들이 이런 것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를 노예로 끌고 갔기 때문에 팔다리가 잘려진 것이고, 나 같은 사람 불쌍해하는 세상도 있는데 이건 나라도 아니라고 생각했고, 내가 언젠가는 탈출하겠다고 정말 하루하루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정말 6년을 이제 기다렸는데 그 땅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생겼고, 결국은 2006년 4월 25일 날 목발을 짚고 등에다는 개나리 보찜을 이제 메고 정말 기약 없는 길, 자유를 찾아서 두만강을 넘었고 물에 빠져서 죽음의 이제 위기까지 처해졌었는데, 또 기적적으로 살아남아가지고 흙탕물을 다 이제 토해내고 중국에서 이제 몇 개 나라 1만 킬로를 돌아와야 되는 그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정말 계속 그 자유의 길을 이제 이어갔었던 것이 오늘의 저를 있게 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돌아보면 제가 그때 그 결심을 하지 않았으면 자유를 살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 결심을 하지 않았으면 평생 북한에서 이제 공부를 더 할 수 없었을 텐데, 저는 여기 와서 동국대학 법학과를 공부할 수가 있었고, 오늘은 이제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이까지 되었는데, 북한에 있었으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때 그 결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오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았고, 정말 더는 이제 이겨내지 못해서 눈물 흘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중국 땅에서 이제 그 남동생하고 넘었는데 둘 중에서는 한 명은 살아남아야 되겠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제 흩어져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이제 출발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북한에 있는 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넘어가 보고 정말 대한민국이 좋은 세상이면, 북한이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진짜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개월 만에 아버지를 모셔오겠다고 술 한 잔을 따라드리고 정말 포옹하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헤어졌던 그 일이 있는데, 그래서 그 아버지도 모셔와야 되겠고, 그리고 제가 팔다리 잘려진 이후에 어머니가 이제 중국으로 이제 넘어갔죠. 북한에서는 우족 우수를 해줄 수가 없었으니까 돈을 벌어서 일해서 돈을 벌어서 넘어오겠다 했는데 돌아오지 않았고, 그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아서 여동생도 중국으로 갔는데 돌아오지 않았고, 뭐 후회한 일이지만 다 이제 중국 땅에 넘어가가지고 그 인신매매꾼들한테 잡혀가지고 인신매매 당하는, 원치 않는 결혼을 이제 또 해야 되는 이런 환경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을 그 후에 알게 되었지만, 내가 찾지 못하고 있는 어머니, 여동생도 다 찾아서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야 되겠기 때문에 정말 동생하고
중국에서 헤어졌던 거죠. 둘 중에서 한 명은 꼭 살아남아가지고 북한이라는 사회가 우리 가정을 찢어놓고 우리 가족들을 장애인으로 만들어 놓고 굶겨 죽이고 했지만 어떻게나 대한민국 땅에 누군가는 발을 이제 붙이고 이제 살아야 우리 가족들이 다 하나가 될 수 있겠기 때문에 동생은 동생대로 저는 저대로 목발을 짚고 정말 이제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정말 눈물을 머금고 때로는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것은 정말 내가 꼭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 의지가 이제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내가 살아서 가족들을 꼭 살려야 된다는 그런 이제 간절한 기도가 있어서가 아닐까 이제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한민국에 넘어왔는데 충격적인 이제 세상이 있었던 것이죠. 정말 제 소원이 닭 한 마리를 삶아서 이제 배불리 먹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대한민국에서 닭 한 마리를 사 먹는 것은 정말 일도 아니었고 쌀밥 그 누구나 언제나 이제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고 먹다 남은 반찬들이 쓰레기통에 쌓여가는 것을 보면서 이거 다 먹을 수 있는 이제 음식인데 북한의 꽃제비 거지들은 정말 그거는 이제 상상 못할 이제 특식인데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이제 대한민국과 사회주의를 이제 택한 이제 북한 그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저는 이제 느낄 수가 있었고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정말 며칠 만에 우족과 우수를 이제 정부에서 공짜로 이제 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동생이, 저희 아버지가 10여 년 동안 해줄 수가 없었고 더 나아가서 북한 정권이 해주지 않아서 목발을 짚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 과거가 이제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찾았고 또 이제 세상을 걷고 싶었던 꿈을 이루었고 저 하나원 동기들은 이야기했죠. 북한에서 짚고 넘어온 그 목발을 김정일 향해서 던지라고 당신은 나를 장애인으로 만들었지만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나를 다시 걷게 해줬다고 외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발을 제가 버릴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그 소중한 이제 유품이기 때문에 저희 친구들이 재료를 만들어준 정말 이제 내 남은 이제 그 북한은 유품이기 때문에 언제 돌아갈 수 없는 그 땅이기 때문에 그 목발을 안고 하나원 가정을 이제 마치고 나왔고 그리고 그 이후에 북한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를 모셔오려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러드린 지가 보름밖에 안 됐다는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친구들은 저에게 이제 이야기했죠. 뭘 하고 있었냐고. 저는 자유를 찾는 데까지 성공했지만 그 아버지는 모셔오지 못한 것이죠. 탈출하다가 저희가 이제 3개월 후에 모시러 오기로 했는데 제가 뭐 이제 중국 넘어오면 비행기 타고 바로 올 줄 알았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저 같은 장애인들을 비행기 태워서 또 바로 이제 데려올 줄 알았는데 그 누구도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팔다리 없이 이제 중국에서 라오스, 미얀마, 태국 1만 킬로를 돌아서 올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이제 놓여 있었고 그 많은 시간들, 그 고통들 지났던 것이죠. 저희 아버지가 기다리다가 이제 연락이 없으니까 죽어도 묻어줄 사람 없는 이 북한 땅이 아니라 정말 가다가 죽더라도 묻어줄 이제 자식들이 있는 그 땅으로 가겠다고 탈출을 했는데 국경에서 군인들에게 체포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위부로 끌려갔고 그 보위부에서는 아내도 없고 또 뭐 딸도 없고 두 아들도 없고 아버지 혼자니까 가족들하고 짜고 넘어갔다고 중국 어디 있는가를 대라고 계속되는 고문을 가했고 그 아버지는 그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결국은 고문 끝에 숨이 넘어가신 것이죠. 뭐 가족들도 없으니까 그냥 시체를 집에다 갖다 두고 갖다 버리고 그냥 그 보위부 사람들은 다시 돌아갔다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장례를 치러줬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이 좋은 대한민국 쌀밥에 닭고기, 돼지고기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세상도 있는데 하루만이라도 이런 세상을 좀 살아봤다면 그리고 아버지는 나를 살려줬는데 장남인 내가 재구실을 못해가지고 아버지를 그렇게 고문으로 고통스럽게 눈도 못 감게 돌아가시게 했다는 그 죄책감에 너무 이제 정말 한스러웠고 그리고 그때 저는 이제 결심했습니다. 이제 비록 이제 장애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만 언젠가 아버지 묘소에 갈 때 떳떳한 아들이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했고 고향 사람들에게 이제 맹세했습니다. 내가 꼭 당당하게 이제 고향 땅에 가겠다고. 내 아버지를 지켜주지도 못한 이제 장남이지만 대한민국에서 꼭 성공해가지고 아버지 묘소 앞에 당당하게 가겠다고 그렇게 이제 결심을 했고 그리고 정말 한 손으로 컴퓨터를 배워서 또 대학교를 입학하고 공부를 하고 정말 오늘에 오기까지 이제 달려왔는데 오늘의 제가 있었던 것은 나만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고향에 있는 사람들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그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그 뜨거운 그 사랑을 항상 간직하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밥을 먹어도 생각나고 정말 이제 교회를 가도 생각나고 서울에서 2시간 반밖에 안 가지요. 이제 부산까지도 그런 KTX를 탈 때마다 생각나고 또 이제 여권을 내 가지고 워싱턴으로 이제 뉴욕으로 출장 갈 때 생각나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도 이렇게 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이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잣대로 바라보고 북한 인권법도 10년이 이제 지나서야 대한민국 땅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이 현실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도 슬펐어요. 2,500만 북한 주민들 앞에 나는 그리고 죄책감이 이제 들었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북한 인권재단 말도 안 되게 지금 막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정권이 북한 인권의 문제를 제기하는 걸 싫어하죠. 사실입니다. 그럴지라도 많은 정치적인 현안과 인권 문제는 따로 가야 되지 않냐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상임위장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정말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북한 주민들이 지성호가 이제 의정 활동을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상임위장에서 각 의원들이 한 발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속기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판단은 이제 북한 주민들이 한다는 것이죠. 2,500만 북한 주민들이 그들이 자유를 찾았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가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얀마 쿠데타, 그리고 홍콩 인권법, 대만 많은 이제 문제들에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북한 인권도 이제 같은 맥락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제 활동들이 오늘의 저를 있게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상상 못할 일들도 이제 있었죠. 미국 이제 백악관에 초청받아가지고 가가지고 북한에서 짓고 왔던 그 목발, 제가 그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목발을 전 세계를 향해서 들었을 때 미 상하원 의원들, 공화당, 민주당 그 모든 의원들과 대법관, 장관, 사성 장군들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자유를 찾은 그 용기에 북한 주민들의 그 고통에 한 마음을 이제 보냈었고 미국 전현직 국가 원수들, 외국의 이제 국가 원수들 이제 만나면서 북한 인권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지난해에도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제 법이 통과되었죠. 강제적으로 대북전단 금지법. 그때 저는 이제 미국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백악관 가서도 이야기했고 미의회 가서도 이야기했고 미 국무부 가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죠. 국제사회는 그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방법을 이제 모색해봐야 되는 것이지 북한에 이제 전단이 가고 USB가 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자유를 먼저 이제 누리는 사람들이 그들의 자유를 알 수 있는 그나마 희망의 빛과 같은 이제 작은 채널인데 그것을 막는다는 것이 정부 이제 여당의 독단으로 힘으로 이제 밀어붙여서 북한 주민들이 조금 좀 알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을 이제 짓밟은 그 현실을 보면서 국제사회는 이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여당은 그것이 이제 옳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언젠가는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북한 주민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저희 목소리도 언젠가는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될 겁니다. 외로운 길이지만 이제 열심히 가고 있고 자유가 한순간이라도 빨리 올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제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많은 입법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이 땅에서의 성공은 북한을 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독재는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탈북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심히 살아서 뭐 북한 땅에 고향 땅에 뭐 돈도 이제 보내주고 그리고 소문도 많이 만들어내고 북한 땅의 그 꽃제비가 그 거지가 정말 숨이 넘어가던 장애인이 대한민국 와서 국회의원이 됐다는 것 이 자체가 북한 주민들에게는 충격일 것이고 자유를 몇 년은 앞당긴 일이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북한 정권 대한민국과의 경쟁에서 졌죠. 경제력에서도 졌고 자유, 민주주의 모든 가치에서 이제 졌습니다. 장애인이 이제 국회의원으로 일할 수 있는 건 현실이지 않습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정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그 사실 북한이 변하지 않은 이제 현실을 우리 국민들은 제대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아왔던 이제 과거의 삶을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북한의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습니까? 물어봤을 때 이제 북한은 여전히 괴롭고 고통스럽고 제2, 제3의 지성호가 개선이 만들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인 견해를 떠나가지고 또 이제 마음을 모아줘야 되는 이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